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알차게 세세하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여 타이밍 절세 전략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해봤어야 될 키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부담부 증여라는 화두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네. 처음 듣는 분들께는 좀 어렵게도 느껴질 네. 수 있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히 네. 부담부 증여 어떤 겁니까? 부동산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 부담을 지어서 준다는 뜻이거든요. 부담을 부과. 근데 그 부과하는. 부담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라든지 예. 그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예. 그거를 수정자 네가 갚아라. 음. 그런 조건으로 준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전체가 증여를 안 보고 예. 그 채무의 부분은 양도로 보거든요. 음흠. 유상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네.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그 뺀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를 네. 부과하게 되니까 네네. 예,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될 텐데요. 음. 이제 5월 10일부터는 저희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정부의 이제 뭐 종료 의지가 확고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감안하면 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네. 네. 마냥 이제 뭐 단순하게 유리하다라고 볼 부분은 아니고 따져볼 네. 부분이 있다는 건데 네. 일단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볼게요. 이제 네. 증여 절사 전략에서 이 이야기가 키워드가 되는 이유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 부분과 또 증여 부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세부담이 좀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 전체를 본다면은 증여를 순수 증여를 해버리면은 예. 수증자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다 내는 구조예요. 네. 근데 부담부주로 가면은 유상양도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채무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유상하고 무상하고 세율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과세가 돼 버리면은 13.4%까지도 물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받았는데 채무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소득의 근거를 못 대는 사람이 만약에 유상으로 받았다 하면은 네. 당신은 갚을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무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 버려요. 네, 전체를 그럴 다 때는 또 무상으로 이제 본다. 취득세가 전체가 다 늘어나는 또 구조죠. 이런 예. 부분들도 또 좀 검토를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뭐 이 누릴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채무 없이 네. 순수하게 그냥 증여를 하는 네, 경우 네. 그게 아니라 한 5억 정도의 뭐 대출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을 좀 끼고 이제 부담부 증여를 네. 했을 때 잘 내게 되는 세금이 일단은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증여세만 계산해 보면 예. 10억이면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와요. 네. 대신 5억에 증여를 하면은 5억에 대해서는 약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당장 1억 5천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네. 증여세만 놓고 본다면 이제 문제는 5억에 대한 그 채무. 양도가 예.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되게 됐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 예. 중과세가 되는지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보유 기간은 얼마 됐는지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걸 다 따져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은 단순하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자, 네. 따져볼 부분이 많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얘기를 네. 진짜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경우가 지금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대표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율 구조가 누준 구조라서 예. 분산시키면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까지 겹치잖아요. 예. 또 취득세도 중과세가 될 수 있고 음. 매매로 처리된 거는 중과세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증여로 채우면 중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왔다가 예. 만약에 부모님이 다시 대의 변제를 해줬다가 걸리면 이것도 증여로 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다 토지에 묶여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예, 토지거래허가 묶여 있는 경우에는 순수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나는데 부담부 증여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네. 내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토호제 때문에 부담부 증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수 증여로만 가능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구조는. 네. 자, 반대로 이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고려해봐도 되겠다, 검토해봐도 될 네. 만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조건 이점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유리해집니다. 확실하게. 자, 두 번째는
토지거래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네.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네.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부담보 증여를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좀 이제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네. 예,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이 다 하지 않았는데 그걸 포괄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예. 예,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이거를 8년 동안 의무 기간을 다 한다는 조건으로 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서 합산 배제를 시켜줬거든요. 합산 배제하는데 근데 안 지켰어. 기간 안에 양도가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그 동안에 합산 배제하고 종부세 안 물렸던 부분이 다 추징될 수가 있으니까 네. 요 세액 계산을 미리서 해보고 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의무 임대 기간 네.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주의해야 될 점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 제일 주된 부분이 결국 이제 채무를 넘겨주는 거니까 네. 이 채무 이전이 좀 실질적이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이제 부모가 이 채무를 넘겨주고 이걸 또 대신 갚아주다가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채무가 예. 잔액이 줄어들었으면은 그걸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전세금 같은 거나 임대보증금은 네. 세입자한테 받아서 전달되는 시스템이니까 자금 출자가 거의 확실히 되죠. 그런데 금융채무는 그거를 변제를 했으면은 반드시 소득원이 예,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원이 돼서 갚아야 되거든요. 출처가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돼요. 나와야 됩니다. 또군다나 이자 같은 경우도 다 변제한 부분들이 예. 본인 소득이나 다른 자산 대체를 해서 변제한 것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1, 2년 지난 다음에는 끝났겠지 하고 예.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데요. 다 끝날 때까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다 변제가 완전할 때까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 대위 변제해주거나 네.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조기 특정 시점만 주의할 네, 것이 네. 아니고 상환이 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자, 이런 것들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부담부 증여 절세 전략의 하나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수증자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끝으로 이 키워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변제해야 된다는 거. 예. 사후관리 받으니까 네. 예, 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았으면은 10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이월과세가 되거든요. 네. 이월과세라는 것은 예,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한 증여가액으로 취득가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예.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분을 뺀 그 부분. 그렇습니다. 네. 절세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그 이월과세 때문에 10년을 꼭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양도 차익이 나중에 네. 크게 잡힐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순수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구역은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예.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검토하고 예. 부담부 증여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 꼭 세 가지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증여 절세 전략의 하나로 부담부 증여 이야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자, 이제는 좀 화제를 넓혀서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증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쉽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주는 돈, 뭐 네. 용돈도 있고 세뱃돈도 있고 뭐 생활비 지원도 평소에 공공연하게 나올 텐데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과세 대상은 원칙상으로 맞는데 네. 사회통념에 주는 그 취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예. 생활비라든지 경제 능력이 없는 자녀들한테 주는 이런 돈들은 원래부터 비과세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너무 유튜브에서 예. 이 부분이 과대 포장되고 과장되고 AI가 다 잡아낸다 예. 어쩐다 해가지고 예, 일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자,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생활비로 쓰고 용돈을 쓰든 근데 자녀들이 좀 해가지고 알뜰 모아서 조금 모았어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좀 더 불어났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국세청이 터치한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 예. 터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 자녀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했는데 대신 그거를 생활비를 저 용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모아가지고 네. 부동산을 샀다든지 어허. 그 금액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예, 자녀들이 쓰는 거 조금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사회상규상 이제 부모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용돈 같은 것들은 문제가 평소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자식이 주식 네. 투자라든지 네. 부동산 취득할 때 거액의 지금 자금이 들어갔다면 이 출처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채무조사에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본인들이 일군 그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입증 책임을 다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저 어릴 네. 때부터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용돈 같은 거 줄 때도 네. 차용증 써놔야 된다. 네. 부모님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만 차용증만 있다고 이게 또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상하게 제가 봐도
아니 돈이 현금여고 여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해요. 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줘서 차용증 쓰는 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부작용. 예, 웬만하면 좀 자녀들한테 현금 증여를 하시고 예. 증여세를 내고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용증 쓴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5년 뒤에도 직장 갈 거니까 그때 갚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자 네, 변제가 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2억 정도 돼요. 아, 그게 1,000만 원 네, 이자 그렇습니다. 원금으로 한 2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될 수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 예, 내는 게 계좌이체를 해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채무증서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네. 이걸 또 메일로 송부를 하시거나 예, 요즘에는 좀 뭐 카톡으로 사진 예. 찍어갖고 보내놓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조사 직전에 작성되면 인정이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서너 가지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작성하고 기록도 네. 좀 남겨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이자 지급이 좀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자가 지금 지급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과세 관계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네. 이 이자 배당 소득이니까 이 네.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는지 건보료 이런 건 영향을 예, 받는지 이런 이거는 것들. 지금 개인 사채라서 예,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해가지고 세법상 25%다가 주민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7.5%를 예.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서 세무서 내야 돼요.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 자식이 지금 원증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내고 나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생겨요. 예, 이자하고 배당소득 합해갖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직장 가입자들은 예, 그거는 추가 부담이 또 발생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 2천만 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생기는 순간에 점수가 달라져 버려요.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영향 네. 미쳐버리니까 예,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까지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뭐 부모로부터 큰 돈을 빌릴 때는 어떤 식으로 상환할지 네. 그 계획이라든지 또 이자 지급 계획과 여기에서 생기는 맞습니다. 과세 네. 유불리도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관련된 이야기를 부동산에도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증여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때 이 네. 재산이 지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보통은 어떤 점들을 많이 들여다보나요? 첫 번째가 평가를 적정하게 했는지.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매매 사례가가 있는데 이 매매가 사례가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채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 실제 채무가 맞는지. 부담부증이요. 예, 그다음에 또 변제 능력이 있는지 예.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낼 때 증여세라든지 취득세를 또 내게 될 텐데 이 돈은 또 어디서 출처가 났는지 본인 스스로가 냈는지 네. 이런 까지 다 꼼꼼하게 다 챙겨봅니다. 자, 예. 소득이 뭐 없거나 적은 자녀가 증여 직후에 뭐 증여세, 취득세 거액으로 냈다면 뭐 네. 바로 세무조사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당연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건 네. 당연히 조사 나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고가의 부모 집에 자녀가 사는 경우가 또 증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네. 자녀의 집에 부모가 사는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가 우리 있잖아요. 상속증여세법은 너무 많은 걸 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예. 그거를 자녀 집에 부모가 공짜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을 때는 그것도 예, 지금 증여로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5년간 그 임대료가 1억 정도 해당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5년간에 1억 정도가 발생하려면 네. 전세자금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가액이 되는 고가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증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증여 타이밍과 절세 전략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봤습니다. 끝으로 주의해야 될 점, 네. 정리할 말씀 한마디 짧게 좀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증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 절세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예. 아까 말한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꾸 차용증 써가지고 막 억지로 부리지 마시고 예. 깔끔하게 증여하신 다음에 증여세 내고 네. 처리하신 것이 제일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합법적으로 네. 증여를 피하지 말고 네. 제때 증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안순남 세무사님과 오늘 증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